아니, 또 혼자 오셨어요? 점심시간, 동네 반찬집 겸 식당. 좁은 공간엔 볶음 김치 냄새와 된장국 김이 엉켜 떠다닌다. 주인 박미숙이 손에 젓가락을 쥔 채 말한다. 그 말에 몇몇 손님이 고개를 돌린다. 출입문 위에 종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김만수, 72. 낡은 베이지색 점퍼 차림 모자는 햇볕에 발에 군청색이 거의 사라졌다. 그는 아무 대꾸 없이 구석자리로 향한다. 그 자리는 늘 비어 있다. 벽엔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고 형광등은 깜빡인다. 그가 앉자 식당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웃는다. 저분 또 왔네. 혼자 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혼자면 외롭지도 않나 봐. 웃음이 섞인 말들이 스테인리스 수저 소리에 묻혀 흘러간다. 김만수는 아무 반응도 없다. 주머니에서 접힌 영수증을 꺼내어 펼친다. 거기엔 단 하나 100반 7,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가 그것을 확인하듯 잠시 들여다보다 그대로 옆에 내려놓는다. 박미숙이 밥상을 내온다. 된장국, 김치, 어묵볶음, 계란말이 반쪽. 오늘도 100반 맞죠?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수저를 든다. 된장국에서 김이 올라와 그의 안경을 뿌옇게 만든다. 그는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뜬다. 바깥에선 트럭 엔진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어난다. 누군가 문을 열며 들어오자 찬바람이 한번 훑고 지나간다. 김만수의 흰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린다. 식당 벽에 걸린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흘러나온다. 젊은 손님들이 웃는다. 아저씨, 반찬 좀 나눠드릴까요? 장난 섞인 말투였다. 김만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없다. 그 미소는 금세 식었다. 박미숙이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그의 테이블을 힐끗 본다. 그는 밥그릇을 절반쯤 비우고 물 한 모금 없이 고개를 숙인다. 잠시 후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는다. 주변이 잠깐 고요해진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는다. 박미숙이 잔돈을 건네려 하자 그는 손사래를 친다. 됐습니다. 짧은 한마디. 목소리는 낮고 거칠다. 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주방에서 누군가 말한다. 저분 왜 그렇게 매일 와? 아무도 없대. 혼자 산대. 그 말이 식당 안 공기를 한 번 더 식게 만든다. 김만수가 문을 닫고 나가자 종이 다시 쨍그랑 소리를 낸다. 창가 쪽 의자는 비어 있고 그 위에 아직도 김이 조금 피어오른다. 박미숙은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쉰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간판이 삐걱거린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가고 식당 안의 공기가 조금 식었다. 밖에서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반쯤 들어온다. 그 빛이 식탁 위 스테인리스 수저에 반사되어 천장에 작은 점들이 일렁인다. 김만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 창가 구석에 앉아 있다. 바람이 스며들어 그의 낡은 재킷 끝단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옷은 오래된 군복색처럼 빛이 바랬고 오른쪽 주머니엔 실밥이 터져 있었다. 바짓단에는 흙먼지가 말라붙어 있다. 그는 그것을 털지 않는다. 박미숙은 계산대 뒤에서 몰래 그를 본다.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은 조심스럽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잠깐 멈추고 반찬을 조금씩 나눠 먹는다. 마치 밥 한 숟갈마다 무언가를 세는 듯한 손놀림이다. 식당 문이 열리고 인근 학원 강사 둘이 들어온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시계줄이 반짝인다. 그들은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김만수를 쳐다본다. 저분은 매일 오시네. 시간도 딱 맞춰서. 그러게. 혼자 밥 먹는 게 편하신가 봐. 편해서일까? 짧은 웃음이 오간다.
박미숙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TV에서는 낮 예능이 흘러나오고 출연자들이 크게 웃는다. 김만수는 그 소리에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밥그릇으로 시선을 내린다. 그의 손등 위로 햇빛이 스쳐 지나가며 주름 사이에 금빛 그림자를 만든다. 그 빛은 몇 초 머물다 사라진다. 주방 쪽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밥상을 들고 나오며 묻는다. 사장님, 저분 반찬 덜어드릴까요? 박미숙이 대답한다. 괜찮아. 혼자 오신 분은 그냥 놔둬. 그 말에 알바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다. 그때 김만수가 물컵을 들어 입에 댄다. 컵은 미세하게 깨져 있다. 그는 입술에 닿은 유리 조각을 느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물 몇 모금 후 조용히 컵을 내려놓는다. 밖에서 초등학생 둘이 창문에 얼굴을 붙인다. 엄마, 저 할아버지 또 있다. 쉿. 먹는 분이잖아.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끌어내며 말한다. 유리창 너머로 김만수의 어깨가 더 작아 보인다. 박미숙은 그의 밥상을 한 번 더 본다. 그는 여전히 같은 순서로 먹는다. 된장국 김치밥물. 반찬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 그의 수저가 멈춘 자리엔 늘 반찬 한 줄이 그대로 남는다. 그가 계산대로 향한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며 조용히 말한다. 잔돈은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떠돌다가 주방 쪽으로 스며든다. 누군가 작게 속삭인다. 혼자 살면 돈 쓸 데도 없나 봐. 김만수는 그 말을 들은 듯 잠깐 고개를 든다. 그러나 눈은 공중 어딘가에 머물 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그 시선이 공기를 가른다. 유리문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등엔 검은 점 하나가 있다. 햇빛이 그 위를 스쳐 지나간다. 문이 닫히자 종이 다시 울린다. 쨍그랑. 그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가벼워진다. 누군가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수저를 다시 든다. 박미숙은 그가 앉았던 테이블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오늘은 국을 반도 안 드셨네. 닦인 식탁 위엔 희미한 물자국이 남아있다. 그 위로 햇살이 부서진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점심이 되면 김만수는 식당 문을 열었다. 쨍그랑. 출입문 위의 종은 늘 같은 소리를 냈다. 식당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누가 들어왔는지 안다. 아, 또 오셨네. 박미숙이 무심히 말하자 주방 안의 알바생이 힐끗 고개를 든다. 진짜 하루도 안 빠지시네요. 그래도 밥은 꼭 드셔야지. 짧은 대화가 이어지고 금방 다른 소음에 묻힌다. 김만수는 변함없이 구석 자리에 앉는다. 벽에 붙은 시계는 여전히 느리게 간다. 그의 식사는 마치 의식 같다. 먼저 물을 한 모금, 그 다음 밥 한 숟갈, 그리고 반찬 하나. 그 순서를 절대 어기지 않는다. 어느 날 식당 안에는 한 무리의 중년 회사원들이 들어왔다. 단체로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김만수 쪽을 보고 말했다. 저 할아버지 혼자 밥 드시네. 좀 쓸쓸하다. 다른 이가 웃으며 맞받는다. 쓸쓸한 게 아니라 습관일 수도 있죠. 혼자 먹는 게 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장난스럽지만 공기엔 미묘한 기류가 생겼다. 김만수는 여전히 무표정이다. 그러나 그의 젓가락 끝이 잠시 멈춘다. 밥알 하나가 떨어져 반찬 그릇에 붙는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다시 밥 위로 옮긴다. 손끝이 약간 떨린다. 식당 한켠에서는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온다. 오늘 새벽 혼자 살던 노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그 순간 박미숙의 손이 잠시 멈춘다. 라디오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뉴스를 전한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김만수를 바라본다. 그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비 오는 날이었다. 밖에서 우산을 털며 들어온 남자가 김만수 옆자리에 앉는다. 그는 슬쩍 말을 건넨다. 어르신, 여기 자주 오시죠? 김만수는 잠시 남자의 얼굴을 본다. 네. 짧은 대답, 그 뒤엔 아무 말도 없다. 남자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 수저를 들어 밥을 먹는다. 그 대화는 단 한 줄로 끝났다. 박미숙은 주방 안에서 그들을 바라본다. 낡은 모자, 굳은 어깨, 혼자 밥을 먹는 모습. 처음엔 그저 단골이라 여겼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신경이 쓰인다. 그가 밥을 다 먹고 나갈 때마다 그의 빈자리엔 국물이 조금씩 남아 있었다. 처음엔 반 정도, 며칠 뒤엔 3숟가락, 그 다음엔 단 1숟가락만 남았다. 어느 날 오후 식당 문이 닫힐 무렵 박미숙이 테이블을 닦는데 그가 앉던 자리 아래서 무언가 떨어진 종이를 발견한다. 작은 수첩 조각이다. 거기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함께 밥 먹던 날 맛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다 조용히 주머니에 넣는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나서도 박미숙은 불을 끄지 못했다. 빈 식탁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는다. 그가 늘 앉던 자리는 유난히 닦인 자국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손을 얹어본다. 식탁의 온기는 이미 식었지만 그 손끝엔 미묘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이틀째였다. 정오가 지나도 식당 문 위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박미숙은 주방에서 국을 휘젓다가 어느 순간 손을 멈췄다. 냄비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는데 그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사장님, 그 어르신 안 오시네요. 알바생이 묻자 박미숙은 짧게 대답한다. 그럴 수도 있지. 어디 아프신가? 말끝이 희미하게 사라진다. 그녀는 괜히 앞치마로 손을 닦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식당 안은 평소처럼 시끄러운데 이상하게 한쪽 자리가 늘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그 자리는 햇빛이 가장 먼저 닿는 창가 자리였다. 밥알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박미숙은 습관처럼 그 자리를 닦는다. 닦을 것도 없는데 천을 덧대어 몇 번 더 문지른다. 닦고 나서야 문득 창가 밑에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식탁 다리와 벽 사이 먼지 낀 바닥 위에 반쯤 접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든다. 손끝에 종이의 거친 감촉이 느껴진다. 박미숙 사장님께 낯익은 글씨다. 김만수가 계산할 때마다 쓰던 영수증 뒷면의 글씨체와 똑같았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낡은 식권 2장과 접힌 종이 1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오래된 달력 뒷면을 잘라 쓴 것이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다. 밥을 먹는다는 건 사람 냄새를 맡는 일이더군요.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매일 밥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고 박미숙은 그대로 멈췄다. 냄비 속에서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라디오의 DJ 목소리, 밖에서 지나가는 차의 경적까지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접었다. 식탁 위에 올려두려다 잠시 망설인다. 결국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는다. 손끝에 종이의 온기가 남는다.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나갈 무렵 식당 문이 열리고 우편 배달원이 들어왔다. 사장님, 이 근처 사시는 김만수 씨 아세요? 박미숙이 놀라며 대답한다. 예, 자주 오셨는데요. 왜요? 배달원이 고개를 숙인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주소에 연락처가 없어서. 그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넨다. 그 봉투 안에는 병원 영수증 한 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만수와 여자가 있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정숙이랑 마지막 밤. 박미숙은 입술을 깨문다. 사진을 쥔 손이 떨린다. 눈앞의 식당이 낯설게 보인다. 그동안의 말들, 웃음소리, 그를 향한 시선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녀는 조용히 계산대에 봉투를 올려두고 그의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본다. 햇살이 부서지는 창가, 그가 늘 밥을 먹던 자리. 오늘따라 그 위에 먼지가 하나도 없다. 이틀째였다. 정오가 지나도 식당 문 위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박미숙은 주방에서 국을 휘젓다가 어느 순간 손을 멈췄다. 냄비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는데 그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사장님, 그 어르신 안 오시네요. 알바생이 묻자 박미숙은 짧게 대답한다. 그럴 수도 있지. 어디 아프신가? 말끝이 희미하게 사라진다. 그녀는 괜히 앞치마로 손을 닦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식당 안은 평소처럼 시끄러운데 이상하게 한쪽 자리가 늘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그 자리는 햇빛이 가장 먼저 닿는 창가 자리였다. 밥알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박미숙은 습관처럼 그 자리를 닦는다. 닦을 것도 없는데 천을 덧대어 몇 번 더 문지른다. 닦고 나서야 문득 창가 밑에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식탁 다리와 벽 사이 먼지 낀 바닥 위에 반쯤 접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든다. 손끝에 종이의 거친 감촉이 느껴진다. 박미숙 사장님께 낯익은 글씨다. 김만수가 계산할 때마다 쓰던 영수증 뒷면의 글씨체와 똑같았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낡은 식권 2장과 접힌 종이 1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오래된 달력 뒷면을 잘라 쓴 것이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다. 밥을 먹는다는 건 사람 냄새를 맡는 일이더군요.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매일 밥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고 박미숙은 그대로 멈췄다. 냄비 속에서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라디오의 DJ 목소리, 밖에서 지나가는 차의 경적까지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접었다. 식탁 위에 올려두려다 잠시 망설인다. 결국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는다. 손끝에 종이의 온기가 남는다.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나갈 무렵 식당 문이 열리고 우편 배달원이 들어왔다. 사장님, 이 근처 사시는 김만수 씨 아세요? 박미숙이 놀라며 대답한다. 예, 자주 오셨는데요. 왜요? 배달원이 고개를 숙인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주소에 연락처가 없어서. 그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넨다. 그 봉투 안에는 병원 영수증 1장, 그리고 낡은 사진 1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만수와 여자가 있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정숙이랑 마지막 밤. 박미숙은 입술을 깨문다. 사진을 쥔 손이 떨린다. 눈앞의 식당이 낯설게 보인다. 그동안의 말들, 웃음소리, 그를 향한 시선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녀는 조용히 계산대에 봉투를 올려두고 그의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본다. 햇살이 부서지는 창가, 그가 늘 밥을 먹던 자리. 오늘따라 그 위에 먼지가 하나도 없다. 장례식장은 작았다. 구청 건물 뒤편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는 방. 플라스틱 의자 몇 개, 허연 국화 몇 송이, 그리고 이름표 하나. 김만수?
그 이름이 적힌 종이가 바람결에 살짝 흔들렸다.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박미숙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 점퍼 위에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가 남긴 봉투가 그대로 쥐어 있었다. 그 봉투 모서리가 이미 닳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몇몇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슈퍼 아주머니, 배달기사 정태수, 아파트 청소원 이 아저씨, 그리고 식당의 단골 몇 명. 모두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박미숙은 상 앞에 놓인 흰 국화를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절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의 영정 사진 속 미소가 너무 낯설게 보였다. 사진 속 그 사람은 매일 구석에서 밥을 먹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조금 젊고 조금 따뜻했다. 저분 매일 저희 아파트 현관 청소해 주셨거든요. 청소원 이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는 제가 늦게 나갔더니 문 앞에 신문이 말끔히 접혀 있더라고요. 비 온 날엔 비닐로 감싸놨고요. 그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우리 가게 앞에도 매일 쓰레기통 뚜껑 닫아두시던데요. 슈퍼 아주머니가 이었다. 한 번도 그게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바람이 닫힌 줄 알았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배달기사 정태수가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다. 비 올 때마다 제 헬멧 덮어주셨던 그 손이 아직 기억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셨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묵직해졌다. 형광등이 이따금 깜빡였다. 빛이 꺼질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났다. 박미숙은 조용히 봉투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 종이가 살짝 비틀리며 빛을 받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남기고 간 편지예요. 밥을 먹는 건 사람 냄새를 맡는 일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끝나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구청 직원이 조용히 들어와 말했다. 이제 운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따라 나섰다. 좁은 복도 끝, 바람이 스며드는 문틈으로 햇살 한 줄이 들어왔다. 그 빛이 상 위를 스치며 지나갈 때 박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다. 오늘은 밥 드셨겠죠? 장례식이 끝난 뒤 며칠간 식당은 문을 닫았다. 문 앞에는 하얀 쪽지 한 장만 붙어 있었다. 정리 중입니다. 그 문구는 간단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다. 그녀가 문을 닫은 이유를. 일주일 후 박미숙은 다시 불을 켰다. 새로 칠한 것도 간판을 바꾼 것도 없었다. 그냥 문만 조용히 열어둔 채 주방으로 들어갔다. 솥에서 끓는 국물 소리가 낮게 울렸다. 점심 무렵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왔다. 누군가는 그냥 밥을 먹으러 왔고 누군가는 그 자리 창가 구석의 빈자리를 보기 위해 왔다. 누군가 속삭였다. 오늘은 밥을 같이 먹을까?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앉던 자리예요. 그대로 둘 거예요. 그녀는 거기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을 놓았다.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그 김이 빛에 녹았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말없이 밥을 뜨고 서로 반찬을 나눴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코끝을 훔쳤다. 박미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다. 그날 이후 식당에는 이상한 규칙이 생겼다. 혼자 온 손님이 있으면 누군가 반드시 그 맞은편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아무도 혼자 왔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 대신 같이 드실래요? 그게 식당의 인사가 되었다. 박미숙은 영업을 마칠 때마다 그가 남긴 편지를 꺼내 읽었다. 종이는 점점 닳아가고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사람 냄새를 맡는 일입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잠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자리 위엔 오늘도 깨끗이 닦인 식탁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밤, 불 꺼진 식당 안 창밖에서 네온사인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든다. 테이블 위에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숟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식당 문 위의 종이 아주 작게 흔들린다. 쨍, 낮게 울린 소리가 멈추자 공기가 고요해진다. 그때 문틈으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와 밥 위에 김을 살짝 흔들고 그 김은 천천히 허공으로 사라진다. 박미숙은 문을 닫으러 다가왔다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인사했다. 다녀가셨죠? 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 그 자리에 다녀갔다는 걸. 그녀는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바깥 골목엔 겨울 냄새가 났다. 식당 창문 안쪽에 2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아직 김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밥 냄새, 국물, 김, 사람들의 웃음, 그 모든 것이 한데 섞여 사라졌다. 오직 한 문장만 남는다. 진짜 친구는 말이 없어도 남는다.